안녕하세요, 갈매기입니다. 오늘은 주택 관련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계셔서 주택보험에 대한 상식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택보험이 커버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딩과 배관이나 로비 같은 커먼 엘리먼트를 커버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liability, 즉 주택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손실을 끼쳤을 때 이것에 대한 배상 책임을 커버해주는 보험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owners property, 즉 애도원 시설물, 주택의 내부에 그 하드워드 플로어나 냉장고, 스토브 같은 오너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받는 보험이 있어야 되겠고요. personal property, 거주자 소유의 동산, 가전도구, 옷, 컴퓨터, TV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받는 그런 보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보험들이 이런 손실을 보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콘도 보험과 프리홀드 보험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콘도와 프리홀드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콘도는 말 그대로 분할 등기 가능한 집합 건축물 혹은 토지를 말합니다. 한국의 아파트와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개 주소를 가진 단지 안에 유닛이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랍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론트야드, 백야드 같은 걸 공유하고요. 자신의 유닛 내부 공유만 전유하는 이런 부동산을 콘도로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외에 토지도 콘도형 토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 프리홀드는 일반적으로는 단독주택, 즉 등기의 소유자의 이름만 올라가고 번지도 123 킹스트리트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번지를 가집니다. 콘도에서는 소유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유권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관리비를 받아서 콘도 건물 전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이때 가입하게 되는 보험이 콘도 코퍼레이션 인슈런스입니다. 이 콘도 코퍼레이션 인슈런스가 위에 설명한 빌딩과 커먼 엘리먼트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입주자, 즉 텐넌트가 있는 경우에 텐넌트 인슈런스를 보통 가입하게 하잖아요. 비용은 얼마나 합니다. 30불 정도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텐넌트가 가진 물품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오너가 보상하지 않고 텐넌트가 가진 텐넌트 보험으로 텐넌트의 PC라든가 옷, 기타 가전도구들을 보상하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텐넌트가 콘도 창문으로 물품을 떨어뜨려서 지나간 행인이 다쳤다고 할 때 배상 책임이 발생하죠. 이럴 때 커버하는 게 텐넌트 인슈런스입니다. 그래서 세입자 여러분들은 집주인이 가입하라 해서 할 수 없이 가입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보험을 안 들어 놓으시면은 주택 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배상 책임이 생겼을 때 굉장히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텐넌트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텐넌트가 예를 들어서 살면서 집을 다 부시고 그냥 나갔을 경우에 이런 경우를 커버하는 것이 렌티드 콘도 오너 인슈런스입니다. 콘도 오너스 프로퍼티, 바닥재라든가 냉장고, 스토브 같은 시설물에 대한 손상을 보상해 주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화재가 생겼거나 했을 때 세입자를 못 받기 때문에 렌트비 손실에 대한 보상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물론 세입자 책임도 아니고 건축물 책임도 아닌 경우에 타인에 대한 라이빌리티가 발생했을 때 커버해 주는 게 렌티드 콘도 오너 인슈런스입니다. 콘도 렌트 주실 때는 렌티드 콘도 오너 인슈런스를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렌트를 안 주고 내가 직접 살 때 콘도 오너 인슈런스를 가입하시면은 위에 있는 B, C, D 전부 다 커버가 됩니다. 이거는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이제 일반 단독주택에 사는 경우에는 프리홀드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홈 오너스 인슈런스를 가입하면요, 위에 전부 다 건축물에 대한 내용, 라이빌리티, 그리고 시설물, 그리고 거주자 소유 부동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커버가 되고요. 나아가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임시 주거 비용도 이 보험에서 커버를 해줍니다.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라이빌리티 같은 경우는 대인, 대물 손해가 뭐 얼마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개 뭐 100만 불 또는 그 이상이 되는데요. 이 시설물이나 거주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3만 불, 뭐 5만 불. 여기 하우징 코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이 한계가 있어서 보상 한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보통은 뭐 적정선에서 뭐 3만 불, 5만 불 이렇게 리미트를 줘서 가입하게 됩니다. 무한정 프라플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 역시 텐넌트 인슈런스가 있어서 라이빌리티와 퍼스널 프로퍼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임대를 줬을 경우는 렌티드 홈 인슈런스를 드시면은 건물에 대한 부분, 라이빌리티에 대한 부분, 오너스 프로퍼티에 대한 부분이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해로 인해서 렌트비 수입이 중단되었을 때 이 렌트비에 대한 손실 보상도 해주게 됩니다. 이상으로 주택 관련 보험이 커버해야 될 대상과 보험의 종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어떤 영역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쉽죠? 콘도 옥상에 물탱크가 터져서 물이 쭉쭉 흘러서 제일 위층인 펜트하우스에 물이 흘러 들어와서 이제 고장이 생겼을 때, 그것은 당연히 건축물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한 손실이기 때문에 콘도 코퍼레이션 인슈런스에서 커버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입자가 살면서 PC를 도난당했을 경우에 당연히 텐넌트 인슈런스,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 인슈런스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커버가 되고요. 조금 복잡하네요. 콘도 세탁기가 뒤에 이제 벽에 이제 콕스에 붙어 있는데 이 연결 부위에서 물이 새가지고 이게 졸졸졸 샌 것이 아래층 벽이 손상이 되고 아래층 마루도 손상이 되고 심지어는 아래층에 뭐 가전제품이 손상이 되면 손해가 이제 뭐 상당하죠. 이제 몇만 불 나올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누가 보상을 해야 되느냐? 이제 텐넌트가 이 잠금 장치를 안 끄고 헐겁게 한 상태에서, 즉 텐넌트가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텐넌트 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물이 샜다, 그래서 아래층에 큰 피해를 입혔다, 그럴 경우에는 세탁기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렌티드 콘도 오너 인슈런스로 커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벽 안에서 새서 흘러나온 것이다, 그랬을 경우는 이것이 배관이라는 커먼 엘리먼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콘도 코퍼레이션 인슈런스에서 이 배상을 커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해결책이나 보상 조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파질 수가 있는데요. 대개는 텐넌트 인슈런스로 커버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백야드에 나무가 쓰러져서 옆집에 창고를 파손했다, 혹은 옆집에 무슨 기물을 파손했다 했을 경우에는 간단하면서도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가만히 있던 게 넘어졌으면은 집주인이 이제 커버해야 되니까 홈 인슈런스, 즉 렌티드 홈 인슈런스로 커버를 해야 되겠고요. 근데 텐넌트가 이걸 뭐 배다가 넘어져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텐넌트 인슈런스로 커버를 해야 되겠고요. 이제 백야드에 있는 나무가 전부 다 이 집 소유가 아니거든요. 시티 소유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티 소유의 나무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뭐 시티에서 보상을 해 줄란지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되면 손실이라는 옆집에서 자기 보험으로 또 커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나무가 쓰러진 경우에도 뭐 나무의 소유주가 누구냐, 또 피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커버해야 될 보험 주체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주택 앞에 눈을 치워야 되는데 눈을 안 치워서 빙판에 대해서 그 빙판길을 지나가던 노인이 미끄러져서 크게 다친 경우에, 이런 사고 때문에 인슈런스가 이제 필요한 거죠. 이 렌트 계약을 하실 때 유념을 하셔야 되는 게, 대개는 뭐 이렇게 이제 렌트 계약서에 잔디 깎기와 눈 치우기는 뭐 세입자 책임이다라고 명시를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그런 경우는 당연히 텐넌트 인슈런스로 커버를 하면 되고요. 그런데 뭐 리얼터 없이 집주인과 텐넌트가 뭐 1대1로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이렇게 계약을 할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이 또 포함되지 않아 가지고 눈치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럴 때는 집주인의 렌티드 홈 인슈런스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렌티드 홈 인슈런스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라이빌리티가 예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든 주택이든 렌트를 줄 때는 렌티드 홈 인슈런스를 반드시 가입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 관련 보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바이.